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사과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빅뱅의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 출석, 23년 만에 법정 출석이었는데요. 사과는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인데요. 1996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반란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광주를 방문한 것은 퇴임 후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처음 방문을 또 한 것이고요. 예.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는데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원에 간다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끈 이유는 혹시 무슨 말을 하나 반성의 말이라든가 내지는 사죄의 말 이런 것들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 한 말은 어쨌든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말과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법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중간중간 보니까 이제 혐의 부인도 부인이지만 한 70분간 중에 한 50분 정도는 좀 이제 졸았다는 또 그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뭐 이순자 여사하고 잠시 뭐 말을 나누기도 하고 예. 뭐 그랬다고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처음에 법정에 못 나간다라고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독감과 고열 때문에 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법정에 나간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동 같은 거는 뭐 부축을 받지도 않고요. 상당히 정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는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예. 이래서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좀 지금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어제 재판이 끝나고 바로 자택으로 가지 않고 응급실을 또 들렸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 문제를 놓고 불출석을 좀 요구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많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또 갈 예. 때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령으로 인한 피곤 때문인지 몰라도 예. 일단 이제 병원에 한 30분 동안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지 30분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법정에 구인장까지 발부가 되니까 자진 출석 형식을 빌어서 나갔지만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인도 불러야 되고 사실은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몇 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따지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다음 길이 또 4월 8일로 잡혀 있고요. 네. 다만 이렇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3년 이하 징역.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가 3년 이하인. 근데 이것이 이제 사자명예훼손죄는 장기가 2년 이하거든요. 2년짜리니까.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면 사실은 이제 재판에 안 나가고도 선고일만 나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 이제 법원에 그래서 이제 허락을 구하는 그런 어떤 불출석 허가 네.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재판에서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황이 나와서도 뭐 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인다면 네. 그리고 또 굳이 뭐 출석이 필요 없다면 뭐 법원에서 허가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다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얘기가 간단해지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계속 그 부를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그 선고일 이외에 그러니까 네. 선고공판 이외에는 뭐 어떤 뭐 아픈 거를 이유로라든가 그 재판부가 허락을 해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허락을 안 하게 되면은 나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러도 안 나가면 법원에서 이제 구인장을 영장을 또 또 발부할 발부할지를 것이고. 이제 정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안 나온 경우에 구인장을 발부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구인장을 발부해서 다시 이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이제 법원에서 정할 문제죠. 어제 또 변호인이 그 재판 관할지가 이제 광주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앞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재판부 변경 신청, 관할 변경 신청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 발생지, 범죄가 발생한 장소, 내지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보통은 하지요. 예. 그런데 이 재판은 이제
그 검찰에서 광주법원에 이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광주법원에서 또 관할 변경 신청을 한 것을 기각했기 때문에 예. 다시 바꿔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죠. 가수 빅뱅의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예. 연예계 은퇴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뭐 초강수를 좀 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전격적인 선언을 했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씨도 얘기하기를 자신으로 인해서 예.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피해받는 거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소속사라든지 또 관련 연예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는 승리 씨가 뭐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성접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피내사자 신분이었는데 그렇죠. 전격적으로 입건이 되고 그리고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상황.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탈세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어떤 그 연예계에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퇴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네.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 경찰 입장에서는 좀 뭐 상당 부분 어떤 증거를 좀 확보했다라고 봐도 되는 네, 그렇게 건가요? 봐야죠. 왜냐하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피내사자로서 조사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또 관련 조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또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출국금지 요청을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승리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혐의 말이죠. 예. 그리고 성접대 혐의 말고도 탈세 의혹이라든지 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승리 씨가 그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네. 지분 50%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유리홀딩스라는 지분을 20%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에 뭐 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분도 우호 지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문호 씨가 갖고 있는 10% 있거든요. 이거 해서 한 50%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홍보 이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버닝썬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탈세 의혹이라든지 그 마약 의혹이라든지 성접대 의혹, 그다음에 성폭행 의혹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맨 처음에 폭력 사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 클럽의 이름처럼 버닝썬, 그러니까 불이 붙고 붙어서 이제 뭐 그렇죠.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제 이제 그 아까 성유미 앵커 얘기한 대로 SNS에 올린 글 중에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이게 몰리고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가 묘하다는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게 좀 뭐 이게 좀 억울하다는 어떤 그 측면을 보이는 것도 아니냐는 어떤 비판도 있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예, 사실은 예. 이제 국민 역적이라는 표현을 또 본인이 썼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억울하다는 이런 심정을 드러내는 것도 같고요. 예. 근데 그 곤혹스러움이 느껴져요. 사실은 자신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들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내지는 어떻게 보면 또 승리 씨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YG라든가 여러 어떤 관계자들이 승리 씨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세워가지고 그런 측면이 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예. 그 연예계 은퇴를 발표를 했고 그 앞서 이제 군대에 가겠다라는 입대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지금 글쎄요 이 입대를 연기를 시키는 게 자의적으로 말고 타의적으로는 불가능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구속이 된다든지 말이죠. 예. 입대 전에 또 뭐 형 집행이 된다든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입대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입대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입대 사유는 뭐 특별한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지금 입대 연기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내지는 군 입대 전에 입건이 된 사건 예.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해왔다.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예, 그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조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원칙적으로는 군에 입대하면 신분이 군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 단계에 있었다면 군 헌병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검찰 단계에 있었다면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군 형법에 따라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원칙은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거는 군인 신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 왔고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공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에서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불붙고 있는데 군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인 건데 지금 뭐 민감용 경찰청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국방부 협의해서 계속 수사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군대를 입대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차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앵커께서 얘기하신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예. 그래가지고 군하고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하고 있던 것이 맥이 끊기고 그리고 그렇죠. 관련 수사가 좀 지지분해지고 네. 지지부진해지고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건데. 우려스러운 예, 예. 것이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 씨가 뭐 의무 경찰에 입대한다고 했다가 예. 군 현역으로 간다고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 경찰은 이제 민간 경찰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군대에 가더라도 관련 수사를 충분히 하겠다. 예. 그러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네. 군인 신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수사가 중단되거나 예. 또 뭔가 좀 느슨해지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승리 씨가 있던 카톡방,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수시로 좀 유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바로 가수 정준영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글쎄 말이에요. 또 이제 하나의 뭐 핵폭탄급도 사건이 예. 터진 거예요. 예, 예. 이 성접대를 이제 한 정황이 이 카톡방에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승리 씨가 이제 아레나에 클럽에 자리를 마련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접대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카톡방에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정준영 씨 가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올린 영상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관계 영상물이고 여러 사람과 그런 어떤 성적 접촉을 하고 그런 장면을 고스란히 이 카톡방에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유가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다는 어떤 의혹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준영 씨도 미국에 가 있는데 네. 급거 기구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승리 씨의 성접대도 큰 문제지만 네. 이거는 더 큰 어떤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정준영 씨는 2016년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몰카 범죄 같은 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더군다나 의혹이. 지금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건 이제 몰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성적 관계를 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정준영 씨하고 그런 어떤 한 10여 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예. 직접 여기 이제 카톡방에 올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무겁습니다. 그럼 처벌 수위 어떻게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예상할 돼요?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촬영을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또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보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네. 일부 피해자는 그걸 또 인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방에다가 정준영 씨가 그걸 좀 지금 유익거리처럼 올리는 게 문제가 된 건데 피해자 그 사실을 알아도 처벌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카톡방 말고도 사실은 다른 카톡방에도 또 예. 공유를 그렇죠.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촬영을 하거나 내지는 유포를 하거나 모두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예. 만약에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또 저번에 이 몰카 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 형량이 또 올라간 측면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카톡방에서 여러 명이 또 같이 이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같이 본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 인물 중에서 또 예. 어떤 인물은 그걸 다른데 공유한 인물이 있다 그래요. 아, 그것을 또다시 유포한. 다시 그러면 그 유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보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아동 그 성영상물 이런 것들을 소지하면 그건 처벌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건 미성년자 아동일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소지한다든지 자신의 컴퓨터에 이제 내려받아 소지한다든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 지금 카톡방에는 이제 누군가 보내준 거 아닙니까? 내가 네.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네. 어쨌든 여기는 뭐 또 아동은 들어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본 사람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준영 씨와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져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준영 씨의 이 혐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파토나게 된다면 거기서 있는 어떤 뭐 물적 피해가 상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주영 씨가 이제 연예인 아닙니까? 공인이죠.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어떤 처신과 자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연예 프로그램도 여러 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이제 하차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미지를 실추시켰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할 때 그 계약 사항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아무래도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